자, 정말 대선 3월 9일까지 D-28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변수죠. 단일화 문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안철수 후보 관훈 토론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완주 의지 거듭 드러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 국민 정권 교체를 하자는 국민 여론이 지금 50%, 60% 이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건 이제 민심이고 천심이고 예.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예.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담당해야 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예. 이 정권 교체를 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과 또 상대당 후보의 참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이런 후보를 상대로 해서 예.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1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저는 더 책임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먼저 나는 사죄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책임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분이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정권 교체라는 거는 이 단일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해달라. 이게 지금 국민적인 그런 여론인데 예. 이거를 외면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저는 그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임명진 목사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네. 후보 쪽에서 제안해올 그 단일화 하자. 네.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지 철회를 좀 고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사실은 이 지금 단일화의 관건은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저는 단일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 1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일화에 앞장서야 되는데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진정성이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한테 무슨 총이나 준다는 등 슬슬 이렇게 그런 말이나 하고 이따금 이준석 대표든지 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힘을 합치자는 그런 진정성 이런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힘만으로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 허세. 네. 이건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거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무성의하게 진정성 없이 주변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국무총리나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로는요. 지금이 사실 3강이 아니고 정확히 보면 2강 이야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단일화 없이도 사실 이길 수 그 있다고 사람은 자신하는 것 신문도 안 같아요. 봅니까? 아니 신문을 보면 예. 이게 2강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불안하다. 아니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아주 간신적인 수준일지 모른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 아닙니까? 예. 또 국민들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예.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하고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힘을 합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일이고 네, 이게 네. 또 지금 갈갈이 찢겨진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이게 정권 교체라는 건 단순히 뭐 정권을 잡는다 이긴다 선거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단일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준석 당대표는요, 이렇게 거듭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들어가는데 막대하게. 예. 이것도 결국은, 최종 이제 선거 투표해서 득표율이 15% 안 나오면은 보전받지 못하니까 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아마도 뭐 자진해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치적인 결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는 뭐 지가 예. 무슨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하면 국민의당 안철수가 걱정할 일이지 뭐 자기가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예. 저기 이준석 대표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을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와의 이 경쟁력이 있어서는 누가 더 나으냐 안철수 후보가 낫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겁니다. 예. 어디 그거를 관발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뭐 10년 동안 정치평론이나 하고 정치 현실을 잘 모르고 또 혹시 자기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저런 얘기를 억지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저 말을 어떤 국민이 저거를 그렇다고 긍정을 할 겁니까? 자기 혼자 하는 얘기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단일을 하더라도 여론조사 방식은 말도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가요. 아니 뭐 예. 여론조사 방법이든지 담판이든지 그거는 예. 뭐 두 사람이 만나서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은 네네. 아니 가장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만나면은 내가 적합도가 더 우위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라. 그럴 거고. 네,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는 내가 지지율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국민의 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든지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단일화를 늦추는 거는 뭐 계속해서 이 국민 여론을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하고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뭐 야당 후보끼리 또 정권 교체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 뭐 담판이 됐든지 여론조사가 됐든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상대당에 대해서 그런 얄팍한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술수로 대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정이 불쾌한 일입니다. 그거는. 예. 윤석열 후보가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후보가 만나서 담판 지는 방식은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담판을 통해서 단일화 한다면은 어떤 방식, 어떤 조건으로 이를테면은 뭐 아니 뭐 수 있겠습니까? 둘이 담판에서 만나서 담판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어떤 사람이 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둘이 좀 의논을 나눠보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국정 과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나눠 맞는 일종의 어떻게 국정에 앞으로 5년의 그 새로운 정권에서 파트너십이 될 거냐,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냐, 어떤 역할이 가장 적합한 거냐, 뭐 그런 그 진지한 그런 대화, 그런 토론, 그런 결정.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정권교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5년 동안 서로 그런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단지 무슨 이번에 뭐 선거 때만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그런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원만한 그런 협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두 세력이 5년 동안 아주 화합
양쪽 결합이 돼서 원만하게 국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신뢰관계가 다져지는 그런 단일화해야 된다. 그 산술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방금 사실 임명진 목사께서도 그 일종의 공동정부 관련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윤 후보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뭐 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방식이겠다 이렇게 그 보십니까? 말에 문제가 있는 거는 예. 그거는 그 말은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철수는 국무총리나 맡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왜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정합니까? 예. 예? 그러려면 뭐더라 안철수를 만나요. 안철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너 항복 오고 들어와라. 나 대통령 시키고 너는 국무총리나 해라. 이거 예.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만나서 둘이가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지. 예.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본격적인 논의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안철수는 총리다. 그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고 그게 대화의 자세가 되어졌습니까? 그게 굴보고라는 얘기지. 예.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불쾌하게 생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임명진 목사 말씀 들으니까 네.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저쪽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온다면 네. 단일화에 뭐 충분히 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철수 예. 후보가 어제도 뭐 관훈 토론에서 얘기하더군요. 예, 하더만요. 예. 신정성이 있는 제안이 한 번도 없었다. 네. 예? 괜히 무슨 뭐 자기들은 뭐 대통령이고 나는 뭐 총리하라 그런 얘기나 슬슬 바람이나 피우고 예. 그런 얘기를 하니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겠다 뭐 그런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진정성에 이 담고 있는 얘기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네. 형식도 그렇고요. 예.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뭐 자신한테 한 번도 제안도 안 해놓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신 태도도 그렇고요. 저들이 다 정해놓고 이미 예. 그리고 정해놓은 걸 보더라 맞나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를테면 이 단일화 관련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쪽도 하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뭐 책임 네. 총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총리라든지 이 자리 말고 다른 것들도 좀 갖춰서 조건을 가지고 서로 뭐 이거 관련해서 합의를 해야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뭐 단일화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양보를 하더라도 두 예, 사람이 예. 만나서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미 그런 얘기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의를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 분에게 무슨 민주당에서 자기들하고 하자. 그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응어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예. 또 이거는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건 단일화가 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교란술일 수 있다. 단일화를 깨기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난 민주당의 제의는 저건 전혀 진정성이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저런 일이다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도 뭐 그 점은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은 그러면은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러브콜 보내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정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에게 예. 무슨 와서 같이 우리가 하자. 아니 정권 교체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모순이지요. 다가 모순이지요. 예.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민주당 쪽은 역시 진정성이 없고 뭐 정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사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단일화를 하려고는 그런 그 근본적인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예. 네. 그러면은 내일 모레 또 대선 TV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있거든요. 네. 뭐 후보들이 일단은 지금은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에 집중 준비를 하나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보통 언론에서 1차 시한을
그 후보 등록일 13일, 14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전에는 단일화의 논의가 시작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12일 전에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예. 이게 후보를 등록한 다음에 이게 또 단일화의 논의를 계속하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마지막에 쫓겨서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한들 예. 그게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은요 빨리 이 야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안철수 후보를 압박할 일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상황을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세라든지 또 안철수 후보의 또 지지율 흐름을 보면서 또 사실 뭐 이래저래 복잡하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요. 사실 두 자릿수로 유지를 하다가 요즘은 여러 선거 여론조사에서 사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 지지율 흐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슨 정체 내지는 조금 하락 이런 거는요. 네. 안철수 후보의 이 선거 그 캠프의 선거 전략의 차질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열망이지 않습니까?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에 부응하는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완주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뉘앙스가 당직자들에게도 있고 안철수 후보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죽다가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다가는 저거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될 사람 밀어줘야 된다. 하여간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단일화, 정권 교체를 방해한다 안철수가 이런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선거 전략을 해야 그렇게 하면 저는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명진 목사께서는 어쨌든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 당장 뭐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가장 적합한 후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적합하다 생각할 거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무슨 뭐 다 결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결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더 단일 후보가 되느냐라는 건 저는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판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단판이라는 것도 국민의 여론을 얻고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한테 달려있다. 근데 국민한테 달려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뭐 사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양보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요. 답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을 얘기할 거고요. 일반적인 3자 대결에서의 안철수 후보는 적합도를 얘기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싸움에서는 내가 유리하다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 두 사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우리가 따라야죠. 그러면 자칫 혹시 그것 때문에 그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처럼 이런 뭐 적합도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묻는 방식을 가지고도 서로 간의 어떤 뭐 충돌, 혼란, 갈등이 사실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미 4.7 재보선 선거에서 룰을 합의했습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그건 난 이미 그건 무슨 더 이상 논의를 것도 없고 그거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 뭐 내일이라도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실갱이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예, 임 목사님 네. 그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답변이 가능하실지요? 그럼요. 말씀하시죠. 윤석열 후보는 무속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이라는 미래 비전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두 후보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도덕성이든지 여러 면에서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적합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로서.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요. 안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거 만약에 저 윤석열 후보가 뭐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볼 때 안 후보가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뭐 완주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철회를 하실 겁니까? 제가 언제쯤? 말씀은 지지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진정성 있게 제안을 해야 된다. 단일화에. 네? 그거가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게 정말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회피한다?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국민 여론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머무적거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참 거기까지 지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임영진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